안녕하세요. 오늘 일 포스티노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랑에 그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제 그 밀란 쿤테라가 1984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 이제 또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2학기 때 우리가 사랑학이라고 하는 사랑과 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일 포스티노 영화와 관련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 메타포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고지순한 사랑 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성관계 이상의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어떤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 쿤테라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1984년도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어요. 이제 이 작품은 이제 1980년도에 타임즈 발표에서 소설 베스트 10에 올랐던 그런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작품은 특별히 밀란 쿤테라가 이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C샵을 듣고서 이제 그에 가는 어떤 버금가는 이제 음악적 형식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구상한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악 사중주 형식에 맞춰서 7개의 악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7개 이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악 사중주는 이제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이제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4명의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토마시라고 하는 외과 의사. 이 토마시라고 하는 이제 외과 의사는 한마디로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의 무게, 또 어떤 획일성, 전체주의 이런 것을 벗어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외과 의사이고, 그렇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인, 뭐 수많은 여자하고 같이 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인. 그래서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랑은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과 의사 토마시가 이제 죽도록 사랑했던 이제 테레사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있죠. 이제 테레사는 이제 여종업원인데 나중에 이제 사진 작가, 뭐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외과 의사인 토마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레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시는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는 이야기하면서 자기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여자들과 여전히 그런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는 거 보면서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는가,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토마시가 이제 육체적 관계를 맺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사비나라고 하는 이 화가애가 있는데, 이 사비나라고 하는 여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토마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비나를 이제 사랑하는 또 대학 교수의 이제 프란츠, 또 이제 이 프란츠는 또 테레사와 비슷하게 남자 테레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가인 이제 사비나를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이제 똑같이 이 반복이 되는데, 뭐 어떤 때는 토마시가, 어떤 때는 테레사가, 어떤 때는 사비나가, 어떤 때는 이제 프란츠가 이제 독립 연주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대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한 번이라고 하는 거죠. 매번 이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은 한 번 산다. 근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방황해서 맺는 어떤 결론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게 숭고하거나 또 그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게 아니다. 굉장히 가벼운 존재다. 그리고 가벼운 존재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설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가벼움과 무거움 중에 무거움을,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 중에 이상을, 자 이렇게 또 그 사랑의 어떤 사랑의 어떤 자유보다는 책임을, 뭐 이렇게 순간적인 사랑보다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데, 이 작가 밀란 쿤데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무겁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어떤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만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유를 벗어나야만이 어떤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 포스티노에서 보여주고 있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뤘던 그런 어떤 주제들과는 굉장히 상반된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토마시 외과 의사 토마시고,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많은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여자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여종업원, 서빙을 보는 여종업원인데 나중에 이제 그 사진 작가로 이제 등장하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밀란 쿤데라의 그 모습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 소설에서 담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토마스는 외과 의사이고, 이제 바람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책에도 있는 것처럼 25년 동안 200명의 여자와 잤다. 200명의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0명의 여자와 맺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쾌락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는 차이를 탐색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이제 모험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자들은 토마스 입장에서 보면 뭐 육체적으로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고 또 행동하는 것들이 똑같지만 이 육체적 관계를 맺을 때만큼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25년 동안 이 사람이 여성 편력을 통해서 얻어놓은 어떤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옷을 벗으면서 또 뭐 성행위를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성의 독특성이 드러나는가, 그런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이제 이런 어떤 여성 편력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베일을 벗기고 발견하고 타인으로부터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현대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좀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그 토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밀란 쿤테라가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은 그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차이나 특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모양이 깨지는 것, 그런 모양이 가장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이런 어떤 그런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그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누구처럼 똑같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차이를 찾을 수 없지만 이제 토마시에 따르면 이 유일하게 차이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남녀간의 그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서만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적나라하게 샀던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죠. 다른 때는 옷을 입고 뭔가 가면을 쓰고 그래서 다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 옷을 벗는 순간 남자나 여자나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동일성이 아니라 타자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 100만 분의 1의 차이, 99만 9,999는 모든 여자들의 육체가 다 똑같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 그 성관계를 갖는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여기서 이제 10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기는 이제 그것을 탐색하는 그런 어떤 탐색가다, 모험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왜 꼭 그 성관계에서만 100만 분의 1을 찾으려고 하는가? 다른 것에서는 왜 찾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통속적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성관계에서만 우리가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꼭 느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정당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밀란 쿤테라에 따르면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뭐 공개적으로 이 성관계를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에서 맺는 사람들 전혀 없죠. 누구나 다 은밀한 곳에서 맺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걸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공개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마지막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런 어떤 은밀한 이런 어떤 육체적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다른데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이들이 그게 이제 정말 사소한 차이고 100만 분의 1의 차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탐구하고 정복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뚫고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뭐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은밀한 뚫고 들어가기 힘든 뭐 자신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육체적 관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뭘 정신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교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긴 하지만 육체적 관계에서도 정말 이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은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남녀 간의 이제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소설에서도 여전히 뭐 여성적인 자아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은빛 상자로서의 여성의 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여성의 육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죠. 자,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물음과 관련해서 왜 섹스에서 왜 이 성관계에서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제 토마시를 형성화시키고 있는 쿤데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떤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적나라한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길 필요도 없고 정말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바탕에 있는 건데 자꾸 이것을 뭐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동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차단을 하고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주의.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그 테레사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전체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전체주의 사회를 이제 그 테레사가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배경이 체코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체코의 문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자, 우리는 너의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모든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집단 수용소처럼 똑같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몰 개성으로 하나씩 모든 것들이 다 획일화되는 그런 어떤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집단 수용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잔인성과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요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몸도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를 바가 없어. 너에게는 수줍어할 권리가 없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감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모든 육체는 다 똑같다. 모든 육체는 다 똑같다. 여성의 몸이건 뭐 남성의 몸이건 그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세계 또 이제 어머니의 세계라고 이제 형상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육체는 같은 것이고 주례에 따라서 발을 맞춰서 행진하는 이런 모습이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어렸을 때 테레사에게 그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체로 집단 수용소에서 이제 그런 발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강요된 획일성이 기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레사가 이제 그 대화 중에서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회상, 또 꿈에 나타나는 어떤 테레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모든 여성들 또 여성의 몸들, 자 이런 것들이 다 평가절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이 없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상이고 사물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가 꿈꾸고 있는 것은 그 내 몸이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른 여자의 몸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나의 몸은 특수하다. 나의 몸은 뭔가 차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토마시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토마시는 모든 여자들의 몸을 똑같이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차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테레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 어떤 그런 바람둥이 같은 그런 어떤 스타일들은 여성의 몸을 계속해서 똑같은 거로 동일성으로 보는 그런 어떤 집단 수용소 같은 그런 모습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몸에 대한 인식이 너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마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자기는 자는데 나는 너만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는 것과 육체 관계를 가는 것과 사랑은 또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지만 자 이제 그 토마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삶을 진지하게 또는 사랑을 진지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관계를 떠나서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고상하고 뭔가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꿈꾸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저차원적으로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인간의 몸을 여성의 몸을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그 생식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말초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해요. 같은 방식으로 모든 여자에게 키스하고 같은 방식으로 애무하고 테레사의 육체와 어떤 구별도 추호의 구별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테레사에게는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과는 달라야 되고 그 다르게 해주는 어떤 것이 바로 사랑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몸이지만 똑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을 바로 이제 이 테레사가 토마시에게 던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테레사가 자신의 이제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어떤 벌거벗은 몸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신의 어떤 몸이 이물질처럼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몸과 구별되는 뭔가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어떤 몸이 아니라 토마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과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똑같은 그런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혐오감을 보여주고 있죠. 테레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토마시 남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사랑이 승화되는 것을 상승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제 그 토마시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토마시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몸이고 육체적인 몸을 탐색하는 거. 이런 것이 본질적인 사랑이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플라톤적인 뭐 시적인 메타포적인 그런 어떤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처음 출발점도 그렇고 마지막 도착점도 그렇고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 토마시하고 테레사하고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이제 그 또 다른 커플이 이제 사비나하고 프란츠하고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이제 숭고하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들을 넘어서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여전히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물음들이 그 소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떤 변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통속적인 그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아까 토마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다른 여자들하고 잠을 자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다른 여자와 잘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런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몸이 그냥 시계 장치처럼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나체 여자를 보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어떤 그런 나의 몸의 상태, 내 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고, 또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흥분, 이런 어떤 성적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물론적인 또는 어떤 기계론적인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토마시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흥분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생화학적인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런 어떤 반응들을 갖게 되는 것들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성적 흥분 같은 걸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토마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것과는 이제 평행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자유로서 이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궤변일 수도 있고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에서도 그래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생내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흥분이나 기계적인 어떤 장치들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마스 입장에 따르면.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평행적으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게 이런 육체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떠나서 또는 그것과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엉뚱한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남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어떤 남성의 사고 방식들을 이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살았다 또 떨어지고 살았다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또 이제 역으로 또 이 토마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여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테레사를 또 추구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테레사하고 이제 뭐 육체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레사가 또 어떤 그런 마음을 자신이 그 마음이나 신경을 쓸 수 있는, 또 써야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이제 이 소설에서 묘사가 이제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그 결론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키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밀란 쿤테라의 이제 소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문학적인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키치의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키치는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정원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동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주의적인 사고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똥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악의 문제인데, 신은 선한 존재죠. 신은 절대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선이 만들어 놓는 이 세계가 왜 악한가? 그래서 이제 만약 신이 선하다라면 이 세계도 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해야 되는데 왜 이 세계가 악한가? 그렇다면 이제 신이 그 안에 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악을 허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신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러면 인간은 신처럼 굉장히 고상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창자를 가지고 있고 똥을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창자를 가지고 있거나 똥을 싼다라고 하는 이제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굉장히 역겨운 그런 측면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한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창자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배설물들을 또 신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논리적인가 논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테마에서는 자꾸 신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그 신성화시키는 작업들이 절대 신은 뭐 창자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배설물도 배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발렌티누스 같은 경우 이제 22세기 그노시스 학파의 이제 유명한 그 명제인데, 예수는 절대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절대 이제 그 배설물을 배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는 먹는데 똥은 안 싼다. 화장실은 안 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스탈린주의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자, 스탈린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추함이나 악함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세계에만 되니까. 그 안에는 한치의 모순도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함이나 악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밖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탈린주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설물과 같은 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여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설물을 쏟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4세기 그 성 제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어떤 육체 관계를 맺었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육체적 관계가 이런 이상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소처럼 자,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밀란 쿤테라가 이야기하는 키치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이상적인 것, 정말 좋은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부정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세계는 항상 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 미 자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가정해 놓고서, 이런 미학적 이상을 가정해 놓고서 그것이 마치 세계인 것처럼, 그게 세계의 본질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치는 자신의 시야에서 인간 존재가 지닌 것 가운데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을 모조리 배제한다.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역겨움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는 거죠. 근데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창자나 우리의 배설물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아름답게 얼굴은 화장하지만 화장실에 가서는 볼일을 보는 거죠. 자,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마치 화장실에서 하는 모습은 없고 우리가 화장해서 메이크업하는 모습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상적인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키치들을 몰아가는 사상이 바로 이제 전체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현실적인 사랑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금 밀란 쿤테라가 보여주고 있는 토마시나 사비나처럼 굉장히 지저분한 사랑이에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뭐 그 매춘부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뭐 사창가가 없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 성매매가 전혀 없고 또 뭐 바람피는 불륜이 전혀 없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들이 뭐 바람을 많이 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남성의 50%가 바람을 핀다고 그러는데 그 남성의 50%를 상대하는 또 여성의 50%가 있어야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벗은 것을 보면 그럼 자동적으로 인간의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 자, 화장실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꿩과 같은 거죠. 꿩이 숨을 때 어떻게 숨는지 아세요? 머리만 박아요. 몸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지 않으니까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도 없고 뭐 그 성독착적인 그런 어떤 애정도 없고 우리 사회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세디스트도 있고 여전히 메조키스트도 있고 여전히 그 왜곡된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키치에 대한 저항과 이런 어떤 극복은 쿤데라에 따르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쿤데라의 기본적인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문화, 이런 어떤 배설물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문화, 이런 문화들을 과연 우리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정말 이제 부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메르르-퐁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순진함과 폭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폭력인 거죠. 인간이 있으면서 인간 때문에 수탈 당하거나 인간 때문에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단지 우리는 그 폭력의 종류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더 큰 폭력이냐 아니면 작은 폭력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함, 그 폭력이 없는 순수함을 절대로 원하긴 하지만 그걸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랑도, 자,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을 떠나서 육체적 관계를 떠나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 사랑을 근거로 해서 또는 그것과 무관해서 어떤 굉장히 숭고한 사랑, 또 이상적인 사랑, 이런 어떤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꿈꿀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키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토마시, 테레사, 프란츠, 사비나가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시는 계속해서 이제 바람둥이처럼 이제 가벼움을 추구하고 차이를 추구하는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테레사는 이제 그 일포스토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숭고한 사랑, 이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이제 진정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숭고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란츠와 이제 사비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소설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화할 것인가 절대화할 것인가,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삶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의 이제 근본적인 출발점이고 또 이제 지향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으로부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땅에 없는 것들이죠. 이 땅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라톤적인 사랑, 향인에 나오는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랑은 이 세계에서는 절대 추구할 수 없다. 이 세계에서 추구되는 그런 사랑들은 여전히 똥과 같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겨움이나 어떤 동물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몸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포스티노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굉장히 대조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뭐가 사랑이냐? 육체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토마시 같은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 이제 일포스티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감수성, 또는 이상적인 육체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변혁하고 이상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랑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이 영화가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이제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이상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이건 이제 사랑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토마스처럼 그 인간의 몸에서 그런 어떤 차이를 찾으려고 하는 또 몸을 긍정하는 자 어떤 사랑의 하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쪽의 한 부분을 저건 바람둥이야, 저건 그냥 비현실적인 것이야라고 이제 치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키치라고 하는 방식,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성정치, 성혁명,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 68혁명 이후에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성 타부시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타부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토마시가 이제 던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지금 뭐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더 큰 장벽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매춘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큰 그 여성의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두고서 그런 것들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묻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키치처럼 똥이 있는데 똥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화장실 전혀 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모순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그 키치와 같은 그런 저급한 것도 다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좀 고민들을 좀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랑이 과연 바람직하고 내가 어떤 사랑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답을 굳이 우리가 요구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항상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거, 상식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문의는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전부 다 다른 문의를 가지고 있죠. 70억 인구가 똑같은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한다라면 그건 이제 키치이고 그건 이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이 이제 열심히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랑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떤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지 그런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단서들이 이 일포스트노 영화 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1차, 2차, 3차시까지 어떤 내용들이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